Hello everyone. Welcome to 영사부. This is Mr. Michael. 오늘은 신도고등학교 2025년 1학년 영어 시험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출제 경향과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해운대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내신, 수능 등을 20년 가까이 가르치고 있는 영어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디서 어떤 문제를 내고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오케이, let's get starting. 자, 이건 2025년 신도 1학년 영어 시험지를 분석한 자료거든요. 자, 여기를 보면요. 먼저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자료가 있죠. 시험지 분석, 그리고 시험 범위, 그리고 출처별 문항수, 그리고 유형별 문항수, 그리고 출제 경향, 그리고 시험 대체, 그리고 기말고사 1학기,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작년에 시험 본 걸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를 한번 볼까요? 시험 범위. 고등학교 가면요, 학교 선생님이 세 분이 여러분을 가르치게 됩니다. 영어를요. 그래서 시험 범위도 크게는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이렇게 세 종류가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보다 시험 범위가 3배 내지 4배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난이도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영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학교하고 완전 달라요. 자, 그럼 먼저 교과서를 보면요. 교과서는 공통영어 1, 능률민을 신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 출판사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시험 범위는 한 1가에서 2가 정도로, 이렇게 1학기 때는 1가에서 2가 정도로 시험 냈거든요. 그런데 2학기에서는 책이 바뀌어요. 2학기에는 공통영어, 교과서는 공통영어 2, 출판사는 천재조, 이 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진도는요, 시험 범위는 2학기 때는 교과서를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거의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는데요. 중간고사 때는, 2학기 중간고사 때는 한 가 정도 들어가는데 2학기 기말고사는 아예 교과서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2학기 때는 교과서가 공통영어 2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든지 아니면 1가 정도 시험 범위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부교재요. 부교재는 다빈출 코드 학평 기출 문제지 고1 독해, 이걸 부교재를 사용했거든요. 보통 단어는 한 3단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3단원 정도요. 그리고 모의고사는요, 학교 시험 보기 전 한 달 전에 전국 모의고사를 시험 보는데요. 이걸 가지고 변형해서 시험 냅니다. 그리고요, 시험 범위는 21번 함축 어미추론이죠. 그리고 23번 주제 문제요. 24번 제목 문제. 그리고 29번 어법 문제. 그리고 40번 요약 문제. 이 부분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무작위로 시험을 냅니다. 그리고요, 25년도는 작년도 모의고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2학년 모의고사도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험 범위가 보면요. 신도고등학교는 교과서는 시험 범위가 가장 적게 들어가요. 주로 부교재와 그리고 모의고사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2학기로 갈수록 모의고사에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요. 부교재도 보면요. 이렇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신도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 기출이 가장 시험 범위가 많이 들어가요. 특히 작년도 거 또는 2학년 거도 모의고사 기출을 시험에 들어가니까요. 모의고사가 가장
기출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출처별 문항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객관식에서는요, 22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서술형에서 6문제. 그래서 총 2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첫 시험에서 객관식에서는요, 부교재에서 18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4문제. 그리고 교과서에서는요, 한 문제도 출제 안 되었어요. 아주 특이하죠. 자, 그리고 기말고사에서는요, 부교재에서 8문제, 조금 줄였네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13문제,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한 문제 드디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요,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부교재에서 역시 8문제, 모의고사에서는 13문제, 그리고 교과서에는 한 문제, 이렇게 2학기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객관식이 비슷하게 출제되었어요. 똑같이 출제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부교재에서는요, 한 문제요. 엄청 많이 줄였네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무려 21문제, 22문제 중에서 21문제 모두 다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네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 안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지금 모의고사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죠. 부교재 첫 시험에서는 부교재 중심으로 출제되다가요, 갈수록 모의고사 위주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거의 대부분 출제 안 돼요. 자, 그리고 서술형은요, 신도고등학교 특징이요, 서술형은 미리 사전에 어디서 시험에 놓을지 미리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서술형에서 모의고사가 출제된다는 게, 이게 신도고등학교 특징이죠. 자, 첫 시험에서는요, 교과서에서 3문제 출제됐고요, 부교재에서 2문제 비슷하게 출제됐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요,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서는요, 교과서에서 3문제, 부교재에서 3문제 똑같이 출제됐고, 모의고사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 안 됐어요.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요, 교과서에서 한 문제 많이 줄여졌죠. 그리고 부교재에서요,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모의고사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 안 됐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요, 교과서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 안 됐어요. 그리고 부교재에서도 한 문제도 출제 안 됐고요. 모두 다 모의고사에서 모두 다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와, 모의고사에서 모두 다 출제됐죠. 자,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시험이 많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신도고등학교 특징이거든요. 신도고등학교에서는 2학기 기말고사 때 이때는요, 모의고사를 설명을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요. 교과서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서술형 6문제나 냈습니다. 이렇게 신도고등학교는요, 특징이 이렇게 신도고등학교는 다른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가장 변화가 심하다는 거, 이거 꼭 알아놓고요. 아무튼 보면요, 1학기 때는 부교재와 교과서, 1학기 때는 교과서와 부교재 위주로 출제됐고요. 2학기 때 보면은요, 2학기 때는 바로 부교재와 모의고사, 2학기 때는 부교재와 모의고사 위주로 서술형을 시험에 낸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유형별 문항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객관식에서는요, 수능, 독해의 다양한 유형들이요, 이렇게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어법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보통은 한 4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신도고등학교 특징은 특히 어법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가 출제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요, 보면요, 1학기 중간고사에서 어법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에서도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아무튼 어법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으로는요, 어휘 문제가 3문제 내지 4문제로요. 많이 출제되었죠. 그리고 빈칸 문제도 역시 3문제 내지 4문제로 많이 출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삽입 문제가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로 많이 출제해요.
그런데 이 삽입 문제와 비슷한 논리적 추론 능력을 묻는 순서 문제가요, 신도고등학교에서는 별로 출제 안 합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요, 이렇게 순서 문제가 첫 시험에서 출제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보통 보면은 이게 한 문제 정도, 그 뒤에는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했거든요. 아무튼 삽입 문제는 많이 출제하는데 두세 문제, 순서는 출제가 안 될 때도 있고 한 문제 정도 아주 적게 출제한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적게 출제합니다. 한 두 문제 정도 출제하고요. 그 외에 여기 지금 주제 문제가 출제 안 됐는데요, 첫 시험에서는요. 그 외에는 주제 문제는요, 그 외 시험에서는 주제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첫 시험 중간고사에서는 처음에 출제 안 됐다는 거죠. 자, 그 외에는요, 그 외 문제 유형들은 이렇게 불규칙적이에요. 그 외 문제 유형들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되거나 혹은요, 한 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지금 상황이 지금 맨 마지막에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를 보면요, 2학기 기말고사 때 지금 여기 함축 어미추론이요, 시험에 출제 안 되다가 혹가다 한 문제 정도 출제하는데 2학기 기말고사에서 무려 5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즉 신도고등학교의 특징이죠.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부분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험에서는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바로 어법 문제죠. 그 다음으로는 어휘하고 빈칸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삽입 문제,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 순서로 많이 출제된다는 거, 이거 신경 써야 되겠죠. 자, 이제 서술형을 한번 봅시다. 서술형은 문제 종류가요, 영작, 그리고 어법, 그리고 어휘, 그리고 독해형, 이렇게 네 종류 형태로 보통 시험을 내는데요. 여기서 영작은요, 다시 조건 영작, 그리고 배열 영작 형태로요. 그리고 서술형 어법 문제는 틀린 것을 찾아서 이걸 갖다 곤치는 문제가 나오고요. 어휘 문제는 핵심어, 그리고 반대어, 반대말, 그리고 동의어,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출제합니다. 그리고 독해형은요, 수능 독해 문제의 주제 문제, 그리고 요약문, 그리고 빈칸, 그리고 지칭 추론, 함축 어미 추론, 그리고 특정 정보, 이런 독해 문제 형태를 서술형으로 출제합니다. 그리고 문항수는요, 보통 지문 6개 가지고 문제 크게는 6문제를 출제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작게는요, 이렇게 쪼개 가지고요, 작게는 크게 9 내지 12문제가 이렇게 작게 출제합니다. 보통은요, 11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하고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요, 핵심 문법을 가진 그 문장을 영작해내는 이런 영작 문제가 3문제 내지 4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칭 추론 문제가 2문제에서 4문제 정도로요, 많이 출제되고 있죠. 이게 신도고등학교 특징이에요. 자, 보면요, 2학기 중간고사 보면요, 이렇게 서술형의 지칭 추론 문제가 무려 4문제나 출제되었어요. 이게 바로 신도고등학교 특징이죠. 그 다음으로는 빈칸 문제, 어법 문제가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간혹 요약문이나 함축 어미 추론, 그리고 특정 정보 문제가 간혹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작 문제, 그리고 지칭 추론, 그리고 빈칸, 그리고 어법, 이 문제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도고등학교 1학년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객관식에서요. 여기에는 수능 독해의 다양한 독해 문제들이 출제되어 가지고요. 중심, 내용, 파악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논리적 추론 능력, 그리고 세부 내용 파악 능력 등을 골고루 이렇게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목적 문제, 그리고 주장 문제, 그리고 심정 문제, 그리고 도표 문제, 안내문 문제는요,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객관식에 있어서요, 어법 문제, 어휘 문제, 빈칸 문제, 삽입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보통 어법 문제나 어휘 문제, 빈칸 문제는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신도고등학교 지금 특징은요, 이 삽입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반대로 순서 문제는 적게 출제되었다는 게 이게 신도고등학교의 고1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법 문제. 이것은 부규제에서 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간혹요,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휘 문제, 빈칸 문제, 삽입 문제, 내용 일치 문제는요, 부규제 또는 모의고사에서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객관식은요, 교과서에서는 거의 출제를 갖다가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도고등학교가요. 네 번째는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선택지라든지 지문의 변형된 문장에서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려운 단어로 살짝 바꾸어 가지고 오답을 유도해서 변별력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역시 선택지라든지 지문의 변형된 문장에서 문장을 복잡한 문장으로 바꾸어 가지고 해석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오답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내신 객관식에서요, 어법 문제, 내용 일치, 어휘, 빈칸 이런 문제에서 복수 정답으로 만들어 가지고 난이도를 높이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어법 문제는요, 문장 전체를 밑줄로 쳐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게 내신 어법 문제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서술행은요, 신도고등학교에서는요, 특징이 서술행을 미리 사전에 일부 또는 대부분들을 사전에 알려줍니다. 지문이 어디에 놓을지를 미리 알려줘요. 참 고마운 선생님들이죠. 자, 그래서 보통 1학기 때는요, 서술행은 교과서나 부교재에서 주로 출제합니다. 그리고 2학기가 되면요, 교과서는 거의 안 나오고요, 부교재나 모의고사에서 거의 대부분 서술행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서술행은 핵심 문법을 가진 문장을 영작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침 추론, 빈칸 문제, 어법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리고 간혹 함축, 어미 추론, 그리고 요약문, 그리고 특정 정보 문제들이 가끔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복수 정답을 가진 어법이나 어휘 문제, 그리고 고난도 문제죠. 빈칸이나 삽입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바로 내신 고득점의 관건이에요. 즉 성부수예요. 성부수. 알겠죠? 그리고 열 번째는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들은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판서한 내용들은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그리고 11번째는요, 고등학교 내신은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요, 지문도 변형해서 내고요, 그리고 선택지도 어렵게 냅니다. 그리고 서술행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라든지 중학교 때처럼 벼락치기 공부로서는 성적 향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요, 이거 꼭 맹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신도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 공부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시험 대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단어 책은
3년간 시험 봤던 기출 단어를 고1부터 고3까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요, 수능 단어책도, 시중에 있는 수능 단어책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문장 구조 분석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문장 구조 분석이라는 것은 주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동사가 어디 있는지, 목적어가 어디 있는지, 보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수식어가 어디 있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들의 어순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만이 어법 문제라든지, 그리고 서술행, 그리고요, 복잡한 문장들을 정확하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독직해 능력도요, 또 길러야 되거든요. 직독직해 능력을 길러야만이 정확하게 빠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이렇게요. 자, 세 번째는요, 내신 객관식 문제를 정확하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수능 독해의 다양한 문제의 스킬을 배우면서 논리적 추론 능력과요, 그리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과 그리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객관식 어법 문제는요, 부교재를 중심으로요, 핵심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을 정리하고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는 어휘나 빈칸, 삽입, 내용 일치 문제는 부교재와 모의고사를 중심으로요, 어휘 문제는 핵심어, 그리고 동의어, 그리고 반대말을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빈칸 문제는요, 역시 주제 문장과 그리고 핵심어가 들어있는 이런 문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삽입 문제 또는 순서 문제는 지시어나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접속어, 그리고 반복어, 이런 게 있는 지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는요, 지문을 세부적으로 닳고 나서 세부적으로요, 요약 정리를 미리 해놔야 됩니다. 요약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의고사 또는 학교 교과서 또는 부교재, 이런 교재 시험 범위의 예상 문제를 가지고요, 어법이나 어휘, 빈칸, 삽입, 순서, 내용 일치 문제들을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문법과 연계해서요, 영작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독해행, 서술행 문제, 지칭 추론, 빈칸, 함축 어미 추론, 요약문, 특정 정보 문제도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서술행 특정 정보는요, 지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문에 있어서 단점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니까요, 이것들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서술행 어법 문제요. 서술행 어법 문제는 틀린 것을 올바르게 고치는 거, 이걸 연습해야 되고요. 어휘 문제는 핵심어, 그리고 동의어, 그리고 반대말을 중심으로 서술행 어휘 문제를 연습하고요. 그리고 지문을 닳고 난 뒤에는 지문의 주제를 영어로 간단하게 영작하는 연습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평소에요, 시험의 중요한 부분들을요, 정리하고, 즉 서브노트에서 이 부분들을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험 시간이 촉박했을 때 시험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정리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는요, 시험에 관련된 예상 문제를 많이 풀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 시간에 압박감을 느끼면서 약점을 보완하고요. 그리고 실전 감각을 익히도록 실전 모의고사로 연습해야 됩니다.
모든 전쟁과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최고의 병법서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죠.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즉 신도고 내신 출제 경향을 알고 나를 알면, 즉 나의 약점을 집중 보완한다면 전쟁에서 이긴다. 즉 내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많은 학생들이 수강 후기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요 1등급을 받은 학생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도 고1 내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리고요 영어 실력의 80%는 단어에서 나오니까 단어 매일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이, good job.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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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for it, go for it. Have a nice day. Bye bye.